안녕하세요. 이열 강사 장일상입니다. 귀를 보면 건강이 보여요. 이열 테라피, 마음 치유, 몸 치유에 대해서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귀는요, 우리 몸에 두 개가 있죠. 소리만 듣는 것이 아니고 우리 몸의 평형 감각도 잡아준다고 하네요. 오늘 저와 함께 할 이야기는 귀 이열 건강요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고요. 손으로 하는 약손요법, 내 자신 몸 건강 지켜보는 방법, 그 다음에 오장육부와 경락 이야기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를 해보고요. 그 다음에 발을 가지고 건강을 관리할 수 있는 방법, 그 다음에 바른 먹거리, 바른 생활 습관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귀는요, 우리 몸의 소우주라고 할 수 있을 만큼 몸 전체가 들어있어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전체에 반응점들이 있고요. 귀에는요, 또 약 132개의 반응점들이 있는데 아기가 거꾸로 누워있는 모습이 바로 귀입니다. 그러면 귀를 반으로 접는다고 생각하면 아래쪽이 상체겠죠. 그리고 위쪽이 하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평상시에 귀를 통해서 건강관리하는 방법 중에 무엇이 있을까요? 첫째는 귀를 마사지하는 방법이겠죠. 이건 언제 하면 좋을까요? 아침에 세안할 때 해보면 좋겠죠. 그리고 몸이 피곤할 때, 하루 종일 일을 하다가 몸이 지쳐 있을 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손이 5개가 있는데요. 2개와 3개로 나눠서 귀 사이에 한번 껴볼게요. 귀 사이에 끼고 상하로 왔다 갔다 이렇게 몇 번 정도 하면 좋을까요? 본인이 하고 싶은 대로 해야 되겠죠. 아마 이러면 몸 전체에 혈액이 순환이 잘 되어서 몸의 피로가 좀 풀릴 수 있고요. 귓볼을 한번 잡아 보실까요? 귓볼을 잡으면 귓볼 중앙이 바로 우리 눈자리라고 합니다. 그러면 다 같이 한번 해볼까요? 귓볼의 중앙은 눈이다. 한번 3번 정도 해볼게요. 자, 귀 중앙을 동글동글 돌려가면서 꼭꼭 한번 눌러 보실까요? 그러면 눈이 좀 시원해짐을 느낄 수 있겠죠. 자, 귓볼을 아래쪽으로 당겨 볼게요. 10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자, 이번에는 귀 위쪽을 잡아 볼게요. 귀 위쪽 상단을 잡으면 여기는 다 같이 한번 해볼까요? 다리. 우리 다리가 위쪽에 있어요. 아까 뭐라 그랬죠? 아기가 거꾸로 누워있는 모습이라고 했습니다. 자, 귀 위쪽을 한번 또 이렇게 동글동글 돌려서 귀에서 열이 날 수 있도록 한번 해볼게요. 하나, 위로 10번.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여기를 계속 이렇게 자극을 하면 어디가 좋아질까요? 당연히 다리가 좋아지겠죠. 귀를 보면요, 건강이 보인다고 했죠. 귀에 나타난 반응점 내지는 또는 귀의 모양의 변화, 그 다음에 점, 주름, 이런 것들을 통해서 자신의 몸 상태를 파악할 수 있어요. 제가 귀를 봐주면 깜짝깜짝 놀라게 되는데 본인의 생활 습관에 따라서 귀의 모양이 바뀐다는 사실. 그러면 몸이 건강해지면 귀도 변할까요? 네, 변합니다. 신비로운 이야기죠. 귀를 연구한 사람들은 알 수 있지만 이런 얘기를 처음 듣는 분들은 정말 그럴 수 있을까? 이런 의문이 갖기도 하겠죠. 그래서 귓볼을 잡아당기면 귓볼에는 반응점들이 무엇이 있느냐면요. 우리 눈이 있고요. 그 다음에 귀 속이 있어요. 그 다음에 잇몸이 있고요. 치통을 좋아지게 하는 치아자리가 있고 우리 몸에 저혈압을 진단하는 승합점이 있고 아마 TV에서 좀 보신 분들은 귀에 귓볼에 주름이 이렇게 있으면
치매가 걸린대. 치매가 온대. 이런 얘기 아마 많이 방송에서 보셨나 봐요. 저한테 질문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관심구라고 하는 주름이 있어요. 남자분들이 나이가 들면서 생기는 경향이 좀 많고 여성분들보다는 남성분들이 훨씬 더 많았던 것 같습니다. 여성분들이 생기는 경우는 귀를 뚫어서 귀걸이를 무겁게 하면 그 관심구라는 주름이 생기기도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귀를 안 뚫으면 훨씬 좋겠죠. 그래서 누군가 또 물어봅니다. 어머나, 귀를 뚫으면 머리가 안 아파진대요. 그래서 나는 귀를 뚫었는데 머리가 안 아프기도 하거든요. 이런 얘기를 하기도 하고, 나는 귀를 뚫긴 했지만 머리는 지금도 여전히 아파요. 라는 이야기를 하는데, 무엇이든 사람마다 각각 차이가 있어요. 똑같을 수는 없습니다. 이유는 먹는 게 다르고 환경이 다르고 또 생활 습관이 다르기 때문이죠. 자, 그러면 귓볼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 나이가 드시면서 이명이라는 게 생겨요. 난청도 생기고, 이걸 예방하려면 어느 쪽을 잡으면 되냐면 귀에서 이 끝쪽을 잡아주시면 돼요. 끝쪽. 끝쪽을 잡아볼까요? 아래 끝쪽 말고 옆에 살짝 잡았나요? 자, 옆으로 이렇게 당기면 하나, 10번 해볼까요? 이것도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여기를 돌려볼게요. 저는 이걸 또 언제 활용하냐면 우리 여행 갈 때 비행기를 타잖아요. 비행기 타면 귀가 갑자기 멍멍거리는 그런 느낌이 들게, 그럴 때 지금 귓볼 끝을 눌러줍니다. 그러면 신비롭게 왠지 그 멍한 느낌이 안 들어요. 그럴 때 좀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잇몸이 좀 아프거나 치통이 있을 때도 역시 귓볼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자근자근 눌러주시면 좋겠죠. 그리고 또 이렇게 눌러주는 것을 또 제가 언제 하냐면 아침에 일어났는데 얼굴이 좀 부었어요. 부으면 얼굴이 좀 커 보여요. 그러면 이걸 아침에 일어나서 할 때 하기에는 바쁘니까 언제 하냐면 운전하다가 1분 50초 신호등이 걸렸을 때 지금 귓볼 끝을 또 참 눌러줘요. 눌러주면 얼굴이 작아집니다. 정말이냐고요? 한번 해보세요. 정말 맞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귀 위쪽을 위로 당겼어요. 하루 종일 앉아 있거나 또는 서 있거나 무리하게 다리를 사용했을 때 종아리가 당긴다든가 아프다든가 무릎이 아프다든가 이런 일들이 생기죠. 그럴 때 눌러주시면 좋겠습니다. 무릎이 안 아파지냐고요? 얼만큼 하느냐에 따라서 다르겠죠. 자, 그러고 귀를 반을 한번 접어볼 거예요. 이렇게 반으로 딱 접어보세요. 이렇게 접어보면 저도 처음엔 좀 아팠던 것 같아요. 옛날에. 근데 이렇게 반으로 접어서 원래는 안 아파야 정상인데요. 아프신 분들은 왜 아프냐고요? 고민을 많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왜 고민을 하는데 귀가 아프냐라고 묻는다면 제가 공부한 상식으로는요. 저녁 때 되면 63빌딩을 짓기도 하고 부시기도 하고 나름대로 고민들을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런 분들이 대부분이 귀가 좀 딱딱하고요. 성격이 좀 몰입하시는 분 있죠. 한쪽에 편중돼서 치우치는 분들이 그런 경우가 좀 있어요. 또한 척추 쪽이 약간 굳은 현상인데요. 굳었다고 하면 뭐 딱딱하게 굳었냐 뭐 이런 질문을 하는데 그게 아니고 척추의 경추부터 시작해서 꼬리뼈, 미추까지
혈액이 원활하게 흐르지 못하면 허리 디스크나 목 디스크 같은 것들이 생기죠. 그런 경우들이 있을 때 척추가 많이 굳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하루 아침에 일어나면 몸이 무겁고 어깨가 한 짐 있는 것처럼 그런 느낌들이 생기죠. 그래서 귀를 반으로 접어서 눌러주는 마사지를 자주 하시면 좋겠죠? 몇 번 하시냐고 그러시나요? 자기 본인의 마음이지만 어쨌든 수시로 하시면 건강에 도움이 많이 됩니다. 이열 강의를 듣고 나서 그 다음에 만나면 장선생, 내가 요즘에는 귀를 내려다 눌렀더니 덜 아파졌어. 그러면 내가 몸이 좋아진 거야? 이렇게 물으시더라고요. 당연히 좀 좋아졌겠죠. 혈액이 정체된 것보다는 원활하게 흘러갔을 때 우리 몸은 건강을 유지할 수가 있는 거니까요. 자, 그러면 그 다음에 가운데 손을 귀 바닥에다 한번 넣어보세요. 귀 바닥에 돌려보세요. 이렇게 돌려. 몇 번? 10번 정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계속 귓바닥을 돌려주시면요. 귓바닥의 중앙, 귓바닥에는 심장도 있고요. 폐도 있고요. 기관지도 있고요. 심장은 어느 위치에 있을까요? 말씀해 보실까요? 어느 위치에 있어요? 왼쪽에 있어요? 오른쪽에 있어요? 아, 그렇죠. 왼쪽에 있죠. 자기 주먹만한 크기의 심장이 있다고 합니다. 약간 왼쪽이 우리가 국계대 격리하면 이렇게 가슴에 손 얹죠? 약간 아래쪽에 있다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심장을 튼튼하게 해주는 반응점은 어디냐? 귀 바닥입니다. 아, 그러면 또 무엇이 궁금할까요? 소화가 안 돼서 고민이죠. 저도 이제 60을 바라보니까 소화 기능이 조금 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불편한 느낌이 들을 때가 가끔 있어요. 위장은 어디냐고요? 귓바닥 위에 중앙 지점입니다. 여기를 이렇게 왔다 갔다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이렇게 왔다 갔다 하시면 거기는 바로 위장이 되겠습니다. 위장이 튼튼해지고 소화 기능이 좋아지겠죠. 반응점을 다 이해할 수는 없지만 짧은 시간에 그래도 몇 가지 정도는 알으실 수 있겠죠. 자, 이번에는 엄지를 위쪽에 이렇게 한번 걸어 볼게요. 이게 걸리나요? 위로 올려보세요.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여기는 어디냐고요? 콩팥, 신장입니다. 신장이 있고 순유관이 있고 방광이 있고 남자분들은 전립선이 있어요. 어디가 좋아지냐고요? 방광이 튼튼해지겠죠? 남자분들은 전립선이 좋아지겠죠. 나이 들면서 요실금이 여성에게 생기고 남자분들은 전립선 비대증이 생기게 되는데 고민이 많아요. 사실은 그런 부분 때문에 상담 오시는 분이 있으세요. 더러. 여자분들은 임신과 출산이라는 과정을 겪으면서 요실금 같은 것이 생기기도 하죠. 그래서 거기를 계속 눌러주면 어떻게 된다고요? 신장 기능이 강화되어서 요실금이나 방광 기능들이 좀 좋아진다고 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어깨가 어디 있을까요? 어깨는 이렇게 집게손가락으로 잡아보겠습니다. 한번 이렇게 돌려보세요. 자, 여기도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이렇게. 어때요? 아프신가요? 아프신 분이 좀 많아요. 저는 지금 마사지를 하고 나니까 좀 시원해졌어요. 어제와 그제 좀 늦게까지 있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몸이 좋아지는 데는 각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귀, 손, 발 이렇게 세 가지만 가지고도 건강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많이 됩니다. 손을 한번 이렇게 볼까요? 손은 5개가 있어요. 이렇게 5개. 그래서 이 손가락을 줬다 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이 손가락 운동은요, 손은 제2의 뇌를 상징합니다. 아까 귀는 콩팥을 상징한다고 얘기해 주었죠? 손가락 깍지를 한번 껴보세요. 자, 깍지 끼고,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자, 이렇게 엄지손가락이 저는 오른손이 올라갔는데 어떤 분들은 반대로 왼손이 올라간 분이 계세요. 사람마다 같지는 않은 건 당연히 알겠지만 아마 같이 사는 부부가 손가락 깍지를 껴봤을 때 다르기도 하고 옆에 지금 앉아있는 짝꿍도 아마 다를 겁니다. 이 다른 이유가 뭘까요? 참 궁금하죠? 본인이 편한 대로 우리가 이렇게 손가락을 쥐게 되는데 저는 오른손이 위로 올라간 게 편한 거고 왼손이 올라간 분은 왼손이 올라간 게 편한 거죠. 자, 그런데요. 왼손이 올라가신 분 같은 경우는 우측 뇌를 좀 많이 사용하는 편이고 오른손이 올라간 분은 좌측 뇌를 많이 사용한다고 하네요. 그런데 이게 다른 것이 왼쪽인 분들은 상당히 논리정연하신 분들이고 오른쪽인 분은 창의력이나 상상력이 풍부하다고 하죠. 그럼 우리 손가락을 가지고 한번 해볼게요. 떼었다가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집에서 해보세요. 아마 쉽지 않아요. 이게 집에서 하는 경우는 어느 때 하면 좋을까요? 텔레비전 볼 때나 그냥 앉아서 심심할 때 해보시면 손을 많이 사용한다는 것은 우리의 뇌를 사용하는 거랑 같다. 그러면 치매는 예방을 할 수도 있는 거죠. 자기가 치매가 온다면 사실은 되게 심각한 거죠. 자기 자식에게 너 누구니? 라고 물으면 불행한 사건이니까요. 캐나다의 펜필드 박사님이 말했습니다. 이 손은 사실은 제2의 뇌라고 할 수 있으며 손을 많이 사용하는 것은 우리 뇌를 그만큼 많이 사용하는 거랑 같다. 약 32% 정도 운동 영역을 관장한다고 하네요. 그래서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나와 똑같지가 않아요. 당연히. 왜? 같은 사람이 아니니까요. 자, 이번에는 박수 한번 치는 거 해볼까요? 손을 붙이는 거죠.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이번엔 주먹을 치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주먹을 쳤죠. 10번.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손목 돌리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반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잘하셨어요. 이게 손을 많이 움직인다는 건 어디가 움직여지는 거라고요? 뇌를 사용하는 거랑 같죠. 그래서 치매 예방에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열심히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박수에 대한 얘기는 많이 나와서 저는 박수에 대한 이야기는 안 할까 합니다.
손 얘기가 나왔을 때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목 뒤로 손을 얹어서 이 앞에 상체에 어깨를 쭉 펴보세요. 이렇게 시원해집니다. 왜냐하면 폐경락을 관장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어깨를 펴는 것은 폐 기능을 활성화시키는 거랑 같습니다.